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여전히 우리 시장은 좀 관망세가 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면서 좀 상승을 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서 오늘 양지수 모두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오늘은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많이 빠지는 분위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9월 FOMC 결과 발표가 돼야지만 앞으로의 지수 방향성 그리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장에서 좀 특징 섹터를 살펴보자면 원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전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슈를 붙으면서 거의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몇몇 종목들은 좀 윗꼬리를 달고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원전 관련주 좀 3개월 내내 좀 눌렸었지만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 또 5G 관련주, 통신장비 관련주들 지금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리고 6G 이 조기 투자에 대한 기대감 그런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5G 통신장비 관련주들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참여하셔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도 남겨주셔야지 더 알차고 다양한 내용 다룰 수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만의 이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 순서 준비되어 있는데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 혹은 오늘 이슈가 붙었던 종목들 위주로만 저희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종목들이 대결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또 원탑 종목 뽑아주실 거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매수가, 매도가 등 자세한 전략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오늘 장에서 이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원전주들 출발했는데 지금 두 종목의 좀 흐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22% 내외로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2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플러스이긴 하지만 지금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봐야 될지 한신기계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5G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5G 정말 우리 많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종목이었죠. 정말 주가가 몇 토막 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한가 구간에 있고요. KMW 같은 경우는 22%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5G 관련주 봐도 될지 그 안에서는 상한가를 먹은 에이스테크를 봐야 될지 혹은 그동안 좀 많이 눌렸지만 오늘 장에서 22%까지 급등한 KMW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이 교육주 들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교육부가 K-에듀테크를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에듀 관련주들이 교육 관련주들이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장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 장에서는 두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주들이 계속 좀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이게 그래도 소외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육주 내에서도 메가스터디 교육을 봐야 될지 혹은 좀 생소하지만 크레버스를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네 번째는 화장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좀 미국 쪽에서 수출하든지 혹은 일본 쪽에서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종목
종목들 위주로 오늘 장에서 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서 장대 양봉이어도 오늘 장까지도 좀 잘 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본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수출이 나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타링크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엔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이 SK텔레콤과 전략적인 제휴를 맺는다라는 소식 속에서 어제 장에서 상한가를 먹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는 풀렸지만 여전히 또 20% 이상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엔텔스를 봐야 될지 혹은 옵티코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거의 수혜주로 인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도 16%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음봉이거든요. 과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0종목 들고 왔습니다. 이 10종목 내에 우리 전문가님, 오늘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 원탑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매도가, 자세한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화요일 주식 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19일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몇몇 종목들은 이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또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업종군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나오는 날 그렇게 장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몇 번 좀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오해고요. FOMC 앞두고 방향성을 잃은 우리 증시가 오늘도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앵커님이 FOMC 이후로는 국내 증시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이유가 9월 FOMC는 이제 동결 확률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죠. 패드워치 쪽에서 99% 정도 동결이면 거의 뭐 동결이 될 거고 네. 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11월과 12월도 동결 확률이 높다. 얘기한 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정점을 지났다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는 증시가 한 단계 좀 점프를 하려면 유가가 좀 잡혀야 되고요. 근데 유가가 여전히 안 잡히고 있지 않나요? 전혀 잡힐 생각이 없고 제가 예전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는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 얼마 전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국제 유가가 80불 이하에서 놀았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90불을 또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대부분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 이제 미 국채 금리까지도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금리 동결보다는 유가가 떨어지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유가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확인하는 부분이 지금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가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정유주를 봐야 될까요? 정유주 그렇게 지금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3, 4분기 그렇게 실적이 좋을 것 같지는 그러니까요. 않은데 이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정유주를 노리는 건 네, 조금
안 좋은 생각 같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오늘 장에서는 뭐 원전 그리고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어요. 네. 많이 눌렸는데 이런 종목을 이제는 좀 매수 포인트로 봐도 될지 혹은 그동안 좀 잘 갔었던 로봇주 최근에 주춤하는데 로봇주를 봐야 될지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순환매는 저는 항상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시장에 이제 이슈가 던져진에 따라 거기처럼 저 개떼처럼 이제 수급이 좀 몰리는 부분이라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던 원조주 종목들 네. 한동안 꽤 많이 쉬었습니다. 맞아요. 4월 달에 한번 쉬었고 이제 원전의 영광의 시대가 언제냐 물어보면 작년 초반 때 그리고 재작년 윤석열 정부 전에 원전 종목들이 워낙 강하게 들고 일었었고요. 이제 테마가 끝나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게 따라주질 못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 발표 때마다 실망 매물이 계속 쏟아졌었고 그 자리를 올해는 뭐 AI라든지 로봇,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다 차지를 했었습니다. 이제는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오. 원전 관련 테마는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나중에 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근데 그동안 원전 관련주에 대한 뉴스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네. 뭐 폴란드에 있어서 뭐 원전, SMR 원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슈가 존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가 빠지고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이제는 네. 좀 볼만하다 뭐 이렇게 들어도 네, 될까요? 지금은 좀 볼만하고 오히려 지금 우리 기술 차트를 제가 한번 띄워드리면 네. 4월 달에 11,650원을 강하게 한번 돌파를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안착하고 1,600원을 지지받겠구나 했는데 다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 다음부터 1,650원이 정말 강한 벽처럼 느껴져서 6월 달에도 못 뚫고 7월 달에도 뚫지 못하고 금일도 1,650원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 기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50원을 뚫어주면 이제는 상승에 원전이- 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그냥 한 종목만 그냥 가지고 기준점으로 봤을 때 디테일은 잠시 후에 얘기하면 좋을 네. 것 같고 일단 제가 좀 전문가님 저희가 방송에서 자랑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 같은 경우는 본느로도 14% 가까이 수익을 보셨어요. 네, 본느가 그래서 오늘 장에서 들고 오신 건가요, 종목으로? 그건 아닙니다. 저희 자랑하려고 하이스트 들고 온 보시 줄 알았어요. 네. 얼마 전에 포착을 했었고요. 음. 저도 그냥 노란톡방에 본느라는 종목을 넌지시 그냥 종목만 어. 올려드렸었거든요. 하이스트 보시 포착했는데 근데 저도 잡고 싶은 마음이 좀 컸어서 한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니 화장품 관련 테마 중에서는 네. 가장 가벼웠거든요. 시총이. 그리고 오르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라 눈여겨봤었는데 어제 급등 나오면서 놓쳤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반등 나오고 윗꼬리 달고 빠지더라고요. 오히려 기회죠. 강하게 좀 눌러줘서 음봉으로 간다면 한 번 더 진입을 해도 괜찮겠다. 음봉으로 가준다면. 오히려 이게 더 기회일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저희 방송이 종목 대결 직접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 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고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혹은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왜 움직이는지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우위에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종목 간의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 vs 한신기계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장에서 원전 관련주로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 흐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한신기계는 음봉입니다. 과연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 하나 종목을 픽을 하자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기술. 우리기술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가장 두각을 좀 보이고 있고 4월 중순 이후로 처음으로 또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섹터가 재밌는 부분이 계속 대장이 좀 바뀌어요. 오늘 장의 예전에는- 대장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기술 우리 같나요? 기술이죠. 가장 많이 크게 올라가고 가장 이제 강한 수급이 좀 붙다 보니까 근데 아마 작년 2, 3월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한신기계를 대장으로 굉장히 좀 봤었고 네. 그전에는 뭐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G2파워가 또 대장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대장이 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소외를 받았고 힘을 좀 응축했던 종목들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라고 네.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위에 고점에 많이 물려 있다가 이제 지쳐서 많이 매도를 판 종목들
가벼워진 종목들이라는 거죠. 이게 시총이 아마 2천억 원대밖에 되지 않아요. 네. 굉장히 몸집이 가벼워서 좀 빨리빨리 오늘 장에서 튀어오른 것 같은데. 이제 시총이 가볍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1,900원 4월달에 1,900, 2,0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네. 최근에 거의 1,200원 부근 쌍바닥을 찍었거든요. 거의 음. 바닥을 한번 2번 정도 찍고 1,200원 깨지지 않고 올라왔는데 이때 아마 개인 투자자들 못 기다린 분들은 7월 초쯤에 살짝 반짝 반등이 나왔을 때 1,600원 부근에 대부분 털었을 것 같고요. 털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얼마 전 9월 초에 한번 또 반짝 반등 나오면서 윗꼬리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때 대부분 탈출을 했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금일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말아 올렸는데도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내려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20%를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네. 뭐 근데 여기서 뭐 호재성 뉴스도 있나요? 뭐 우리 기술 관련돼서는? 뭐 오늘 원전 제어 뭐 움직이는 딱 하나입니다. 웨스트라이팅에 네. 그 승소했다는 그 이슈. 뭐 중간 중간에 나중에 뭐 폴란드 원전 수주라든지 국내 이제 원전 새로 이렇게 가동되는 네. 부분도 나오겠지만 금이 올라갔던 부분은 웨스트라이팅의 이제 승소가 이게 또 주가를 우리 기술이 움직였고요. 신한울 3, 4호기 원전 제어 시스템을 독점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뭐 호재성 뉴스로 또 부각을 받아서 더 상승 모멘텀을 키울 수 있나요? 네, 원전 이슈만 나올 때마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원전 제어 시스템을 국내 뭐 신고리뿐만 아니라 국외 해외에도 충분히 진출이 가능한 부분이라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각각의 원전 이슈마다 재료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재료는 한꺼번에 다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기술만의 오늘 그 재료가 부각이 돼서 올라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원전 섹터가 같이 들어올리면서 그동안 많이 좀 눌려져 있었고 좀 가벼워진 우리 기술이 수급이 강하게 몰리면서 치고 올렸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강한 수급은 시초에 대부분 형성이 되는데 그렇죠. 오늘 제가 원전 섹터 대장격이라고 생각하는 7개 종목을 네. 시초까지 딱 봤었거든요. 오. 가장 먼저 출발하고 강하게 출발했던 애가 일단 오늘 우리 우리 기술이었어요. 네. 오늘 제일 빠르고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것 같아요. 네. 장 초반에 한 9시 5분 전에 이미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얘가 오늘은 1등이구나. 너가 오늘 네. 대장이구나. 네. 역시나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공략하려면 뭐 대장을 공략해야 된다. 뭐 빠르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배틀을 절대 길게 잡는 게 아니라 배틀을 짧게 잡고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네. 워낙 순환매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배틀 짧게 잡고 휘두르는 게 나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기술이 픽이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무거운 종목이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오늘은 우리 기술이 가장 먼저 치고 달렸고요. 저희가 네. 전문가님 근데 사실 지금 장중 방송이잖아요. 네. 2시 17분인데 우리가 오비님께서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댓글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비님께서 우리 기술 지금 들어가면 되나요? 라고 깜짝으로 채팅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늘 종가로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면 종가로 만약에 진입을 하시되 네. 분할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분할로. FOMC가 이제 불과 2,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을 흔들게 되면 물론 오늘같이 약세 시장 중에서도 원전이라든지 5G 섹터는 강하게 치고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수급만 봤을 때는 단발적으로 절대 끝나진 않을 텐데 이 애매한 이유가 오늘 눌렀다가 내일 장 초반에 한 번 더 튈지 아니면 2, 3일 정도 쉬었다가 N자형 반등이 나올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비중을 분할로 들어가셔서 오늘 종가부터 진입하시는 건 괜찮고요. 뭐 넉넉하게 일주일 안에 N자형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 한번 갭상승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를 노리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비님 많이들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고민에 많이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둘 중에서 대결이 종료됐는데 우리기술 vs 한전기계 두 종목 중에서는 일단 대장인 우리기술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고 몇몇 종목들은 지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버텨주고 있죠. 종가로 들어가도 되지만 분할로 짧게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 대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vs KMW 이렇게 5G 관련주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우선 5G 관련 종목들을 할 얘기가 많고 아. 얼마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제 KMW라든지 다른 모의 솔루션 물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5G 그 바이든의 인프라법 수혜 때문에 이제 좀 시작이 될 수 있다. 물린 분들은 손절없이 버티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KMW가 오늘 기분 좋게 올라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이 14,500원에 비중을 한 20% 정도 가지고 계셨는데 확실하게 기억하시네요. 네, 지난주 제가 종목 진단했었거든요. 네네네. 20%의 비중이 14,500원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오늘 15,000원 돌파됐을 때 비중을 좀 절반 정도 축소하고 남은 물량은 진입가 이탈하면 당연히 컷해야 되고요. 네. 이탈하지 않으면 19,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두 가지 중 하나를 픽하자면 최근에 강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에이스테크? 종목은 에스테크입니다. 아, 그렇죠. 네, 둘 중에 거의 하나를 대장이라고 말할 수 픽하자면 있죠. 대장이라고 무조건 말을 해야 되죠. 네네네. 요즘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거의 뭐 1,700원대에서 3,700원이면 2배 이상이 올랐거든요. 최근에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게 일주일 만에 2배를 끌어올렸는데 대장이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차트 보면 너무 좀 뻔한 차트라 이 추세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네. 7,000원대 고점에서 그냥 선만 하나 쭉 그어보면 추세선이 쭉 내려옵니다. 근데 추세선을 오비님께서 네. 이건 KMW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왜 KMW는 아닌가요? 에이스테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 이건 KMW가 둘 중에서 네. 우승을 못했는지. KMW 에이스테크하고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네. 5G 테마고 최근에 3, 4년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네, 정말 형편이 없었고 특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 굉장히 불안해요. 근데 에이스테크가 불안하다고 해서 KMW가 불안하지 않냐?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최근에 이렇게 테마 장세로 네. 실적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유상증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도 마구마구 떠올릴 정도로 네. 둘 중에 재무적으로 보거나 이런 다 불안한데 수급과 상승폭만 봤을 때는 에이스테크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발적인 부분이지 예를 들어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에이스테크나 뭐 KMW, 오이솔루션 세 종목 중에 네. 뭘 하나 고르기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먼저 에이스테크가 달릴 뿐이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원전 테마처럼 대장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대장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대장은 계속 바뀌어서 지금 현재 에이스테크가 대장이지만 에이스테크가 계속 잘 나가라는 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구름 구간대를 좀 강하게 뚫었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와서 지금 대충 구름 구간대만 하더라도 3,500원대 이렇게 강하게 뚫어줬었고요. 3,700원대 뚫어줘. 그다음 구름 구간대가 지금 4,700원대거든요. 3,700원까지 뚫어줄 수 있을까라는 건 고민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에 저희 6G 증설 때문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내년에 돌아올 거다. 그럼 보통 선반영 받잖아요. 올 하반기부터 5G는 잡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인프라법 때문에 그 에이스테크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물량 수주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인도네시아 통신 장비 신공산 건설한다는 뉴스도 나왔었고 우크라 재건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쵸? 재건할 때 당연히 5G 통신 장비 최근에 그래서 이제 머큐리라든지 이런 와이파이 관련 종목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우크라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까지도 안 맞물리거든요. 엮이는 게 없네요. 엮이면 다 엮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올 또 수급이 거고. 동반돼서 상승할 수 네. 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료가 시중에 나올 만한 이게 순환매 나올 재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만큼 들어올렸는데 전저점 깨면서 내려가야 한다는 그림을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고요. 이제는 수급이 돌 때마다 눌렸을 때는 모아가고 한번 다시 또 반등 나오면 짧게 차익 실현하고 이런 방법으로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배틀을 짧게 잡고 눌림목을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대결 종료가 완료됐습니다. 에이스테크 vs KMW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에서 수급이 더 많이 붙고 상승폭이 더 많이 붙은 에이스테크를 눈여겨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선 전문가님께서 현 시점에선 저게 더 유망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원탑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님께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두 세트 내 이 네 종목 내에 원탑이 있나요? 네 종목이 오늘 워낙 좀 들어올리는 네.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잡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는 네.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빠르게 휘두를 수 있는 분들,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추격 매수가 가능한데 대부분 직장 다니시거나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물론 뭐 다음날 갭 상승이 나와서 윗꼬리 돌고 빠져버리면 네. 내가 익절을 못한 타이밍에 놓치고 그대로 내려가면 손절을 또 잘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손절이 그래서 제일 어렵죠. 웬만해서는 눌림목이나 아니면 바닥권에서 고기를 좀 드는 종목들을 좋아하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100%, 150% 올라간 종목들을 여기서 한 3, 40%더 먹겠다고 잡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원탑이 없는 걸로 알고 있겠고 그러면 이제 더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세트 안에 원탑이 있다고 하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대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 들고 왔는데 메가스터디 교육 vs 크레버스 들고 왔습니다. 일단 크레버스 같은 경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니까 완전히 바닥권에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을 좀 더 매수 우위에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크레버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작년에 청란 러닝과 CMS 에듀가 합병을 하면서 크레버스라는 이름을 사명을 좀 변경을 했고요. 최근에 뭐 교육주 흐름이 애니능률 같이 네,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그렇죠. 변동폭이 좀 강했지만 전통 교육주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교육주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 이유가 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에듀테크를 K 에듀테크로 본격적으로 좀 육성하고 수출을 하겠다라는 야심찬 포부를 좀 밝힌 만큼 이게 또 공교육 현장에서도 뭐 네.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왔어요. 그렇죠. 이제 AI 시대가 다가오니까 교육도 이제 AI로 접목할 거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태블릿 PC 1인 네. 태블릿 PC를 공급할 정도로 국가에서는 이렇게 AI 교육, 에듀테크 쪽으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질 못하고 있다 보니까 테마 형성이 좀 덜 됐지만 말씀드린 테마는 계속 돌고 있고 그동안 한동안 좀 소외를 강하게 받았던 종목들이 수급만 좀 강하게 받쳐준다면 새로운 테마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크레버스를 꼽고 싶어요. 픽을 하자면요. 왜냐면 좀 더 큰 쪽은 메가스터디 아닌가요? 메가스터디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메가스터디보다는 크레버스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상반기 실적만 봤을 때 네. 너무 좋았어요. 사상 최대 실적을 상반기에 냈었고요. 해외 수출만 봤을 때는 크레버스를 손을 들어주고 싶은 이유가 상반기에 베트남 쪽으로 네. 강하게 진출을 해서 거기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 하반기에 더 강하게 좀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릴 수는 있겠지만 크레버스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습니다. 픽을 하자면요. 실적도 좋은데 뭐 더 여전히 좋은 모멘텀은 있다. 근데 여기서는 알려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그렇게 들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이 메가스터디 교육보다는 크레버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일단 주가가 정말 바닥권에 있는데 지금 좀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려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의 호조세를 보이고 또다시 그거 이외에도 또 호조세를 보일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밀당을 하시는 건지 저희 방송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하지만 50분 내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코멘트 주실 건데 지금 방송 시간이 22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함께 하셔서 이 여러 가지의 코멘트들 모두 다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종목 대결
대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 vs 본느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오늘 장에서 사실 화장품주 다 튀어오른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미국이랑 일본 관련해서 이 진출을 하고 거기서 좀 수출이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튀어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종목? 네, 화장품 종목은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은 이유가 네. 작년부터 오늘 실리콘투 본느로 가지고 왔는데 작년 실리콘투가 무상증자를 했었어요. 무상증자 이후로 제가 2,000원대 초반대부터 네. 굉장히 좀 애정 깊게 봤었던 종목이고 오. 회사에서 전화도 좀 자주 하면서 네, 회사 담당자분께 연말에 무슨 이슈가 있냐 물어보니까 북미 쪽에 실리콘투가 이제 그 물류센터를 착공해서 북미 쪽의 물류비가 확실하게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작년 그래서 10월달인가 실리콘투인가요, 들었었거든요. 오늘? 아니요, 얘기를 좀 길게 아, 네, 하자면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네, 급해서.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앵커님이 정말 잘 말씀해주신 게 화장품 종목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특정하게 인니 화장품, 맞아요. 인니 화장품 종목들만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이 인디 화장품 브랜드의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쵸? 미국 쪽에서 이제 화장품 수입만 봤을 때 20%가 국내 한국 화장품이 1위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인니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중국향의 수출을 많이 했던 화장품 종목들이 최근에 힘이 없습니다. 뉴요커가 온다 얘기가 한 달 전쯤에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때 반짝 상승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 맞아요. 힘을 그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VT라든지 뭐 이제 다른 인니 네. 화장품 관련 뭐 아우딘 퓨처스라든지 뭐 에이블 CN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뭐 실리콘투도 최근에 신고점, 저점 대비해서 400% 넘는 상승을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님이 지금 본네에 대해서는 얘기를 단 한 가지도 언급하지 네. 않았는데 뭐 실리콘투를 들고 오신 걸까요? 그래서 픽을 하자면 네. 저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본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요? 실리콘투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 이 실리콘투라는 회사는 이 화장품 플랫폼 유통 회사예요.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뭐 저도 이제 화장품이 좀 생소한데 조선미녀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럽과 미국 쪽에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고 그만큼 유통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제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고 시총도 지금 본 이제 가치 대비해서는 너무 좀 펌핑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오비님께서 네. 지금 계속해서 채팅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여러분 더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더 많은 얘기 나눌 수 네. 있거든요.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네 단타로 들어갈 만한가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들어갈 만합니다. 오늘 아까- 저점이 종가가 만약에 연봉이거나 네. 아니면 저는 진입하고 싶은 구간이 한 2,500원대에서 2,300원대 사이거든요.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지만 지금 어차피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2,250원 정도 손절 가격 놓고 2,500원 부근까지는 그냥 아래 위로 분할로 진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끌고 있는 뭐 픽시라든지 이런 그 인디 브랜드의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요즘에 좀 핫한 이슈가 제이드 켄달이라든지 아니면 네. 리안나라든지 이런 셀럽들이 아시네요. 네, 셀럽들이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 인디 브랜드를 네. 대부분 런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미국 쪽에 네네네. 선풍적인 지금 인기를 끌고 있고 그 본느도 그런 인기 있는 화장품, 뭐 캔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조를 하고 있는 만큼 북미안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가파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이 될 부분이라 본느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른 이제 인디 브랜드 이제 애들이 최근에 한 200~300% 정도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대부분 2~3천억대, 4~5천억대 유지하고 있는데 네. 본느가 아직 1,000억 이하에서 맴돌고 있는 만큼 시총이 가벼워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만큼 오늘 종가에 만약에 연봉이 된다면 본느는 그냥 기분 좋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진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화장품 얘기를 하니까 저는 VT에 대해서도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VT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VT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일본 쪽에서 리들샷이라고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VT는 어떻게 보시나요? VT가 예전에 VTG MP였어요. 원래는 이제 화장품 관련하고는 좀 먼 네. 거였거든요. 이거저거 뭐 수소도 하고 뭐 예를 의료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가 큐브 엔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엔터테인먼트 자회사가 하는데 작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일본 쪽에 시카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향수 쪽에 이슈가 한번 터졌었어요. 그래서 장에 이제 광군제 전에 저도 VTG MP를 한번 건드렸던 이유가 네. 얘 이제 화장품 종목이다.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올해 대박을 쳤죠. 그쵸? 예, 일본 쪽에서 기초 화장품 쪽이 올해 대박을 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갔었는데 화장품 종목 중에 요즘 특징이 중국 쪽 매출이 없는 쪽이 좀 예, 중국 매출이 없는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뜨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까 말씀드린 북미가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원래 근데 중국향인 제품들이 좀 많이 네. 갔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예전에 사드 터지고 난 다음부터 중국 쪽 트렌드가 예, 국산 이렇게 국내 화장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짱짱이님께서 네. 토니모리는 어떤가요, 전문가님이라고 했는데 토니모리는 어떨까요? 토니모리는 중국 쪽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중국 향이 네. 없는 종목들 위주로만 최근에 네.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거 없는 종목들을 위주로 노려봐라 뭐 이렇게. 그리고 중저가 브랜드 쪽에서도 네. 약간 희비가 좀 갈리는 이유가 미샤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본드 되게 같은 경우 잘하시네요. SNS를 이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하는 쪽이 요즘에는 굉장히 좀 강세인데 토니모리가 SNS에 그쵸. MZ 좀 세대의 약한 것 마음을 공략하는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어. 네, 이 생각이 좀 들고 예전처럼 방판이라든지 설화수가 잘 팔리는 시대가 이제는 좀 지나갔고 SNS를 본격적으로 얼마만큼 잘 활용하는지 아니면 셀럽을 얼마만큼 광고에 좀 앞에 좀 놓는지에 따라 브랜드 가치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MZ 세대 공략을 하려면 SNS로 공략하지 않은 화장품 종목들은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본느가 최근에 SNS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SNS까지 공략한다. 네. 뭐 이런 이슈도. 네, 이렇게 짱짱이님 고민이 해결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향도 있고 그리고 또 SNS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본느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결을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느를 선택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를 가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 세트는 스타링크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엔텔스 vs 옵티코어 들고 왔는데 일단 어제장부터 이 스타링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종목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어제 엔텔스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한 20% 이상 상승 거의 뭐한 흐름을 27, 가져가고 있어요. 8%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좀 애매했던 이유가 스타링크에서 이제 SK텔링크랑 KT-SAT 쪽에 제휴를 맺어서 올 연말부터 네. 이제 저궤도 위성 서비스 출시하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저궤도 근데 위성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얘기가 좀 많이 맞아요. 있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 빚을 한번 발했잖아요. 그렇게 전쟁통이 잘 안 터지는 데서도 스타링크 쪽에서 네, 통신이 좀 잘 되게 하면서 방산 쪽으로 한번 엮었었는데 이제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생활 밀접형으로 네. 다가왔었는데 두 개 좀 애매했던 이유가 엔텔스의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에요. 그렇죠. 그게 제일 컸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옵티코의 1차 벤더가 또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의 1차 벤더사가 옵티코입니다. 같은 SK향이라 옵티코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를 찍고 네, 내려왔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엔텔스는 상한가를 찍고 장 초반에 주춤했는데 네. 후반에 힘을 갑자기 강하게 힘을 받았어요. 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엔텔스를 처음에 픽을 했을 때만 네. 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28%까지 점심 이후로 올라가길래 그래서 우리 짱짱이님이 그래서 전문가님의 픽은 엔텔스인가요? 라고 하는데 뭐 바뀌셨나요? 엔텔스입니다. 엔텔스입니까? 네, 그래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로봇 종목이라든지 네. 대기업이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지분을 2대 주주 많이 투자한 만큼 잘 돼야지 본인의 지분도 지분 가치가 좀 커지는 부분이라 두 개 중에 하나를 픽하자면 엔텔스지만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SK와 또 KT의 또 대결도 좀 흥미롭거든요. 그쵸? KT-SAT 쪽은 KT-CS라든지 KT-IS 쪽이 어제 또 상한가 말아 올리거나 아니면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 SK하고 KT 비교했을 때는 SK 손을 들어줄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1위
통신 업체이고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좀 크다 보니까 KT보다는 SK 그리고 SK 쪽에서 엔텔스와 옵티코만 둘 다 놓고 SK 봤을 향이긴 때는 한데 네, 그래도 엔텔스 쪽을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주요 주주가 네. 이제 또 이쪽이니까 이거를 더 봐야 네. 된다. 뭐 이렇게 들어도 근데 될까요? 이틀 동안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60% 이상 끌어올린 만큼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뭐 N자형 반등이 예, 엔텔스 차트 보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네, 우리 오비님께서 네. 오늘 왠지 원픽 엔텔스인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원탑은 엔텔스인 것 같은데요 하는데 엔텔스인가요? 이건 어차피 한 5분 정도 뒤면 밝혀질 좀 더 부분이라 기다려라. 방송 끝까지 시청해 네. 주시면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저점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너무 뭐 예를 들어서 2배 이상 올라간 음. 종목이나 상한가 2번 정도 친 종목은 잘 픽하지 않는다. 아, 네, 왜냐면 이 고점에서 따라잡으면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신고점 영역이 올해 1월 말 정도 8,500원이었거든요. 8,500원이 신고점 영역이란 말이에요, 엔텔스가. 네. 오늘 8,500원을 뚫지 못하고 상한가 아마 찍었으면 8,600원이었을 건데 8,500원 그러니까 전 고점이라고 하죠. 1월 말 고점을 뚫지 못하고 윗꼬리를 살짝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피크아웃으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오늘 올라간 부분을 그대로 뱉어낼 수가 있어요. 적어도 7,500원에서 네. 예, 6,800원까지는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제가 원탑 가지고 온 종목 중에 이 종목을 종가 베팅하면 그 다음날 개파락을 맞을 확률도 높다.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네. 그렇다고 좀 덜 오른 옵티코어 같은 경우도 전일 상승 나고 오늘 상한가 찍고 빠졌단 말이에요. 상한가를 안착을 했으면 그 다음날 갭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겠지만. 둘 다 원탑은 아니다. 뭐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네.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대결 종료가 됐습니다. 엔텔스 vs 옵티코어 둘 다 SK향으로 이렇게 좀 이슈가 있는데 역시나 그래도 좀 2대 주주가 SK텔레콤인 엔텔스를 픽하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대결을 마무리가 했는데 이 마지막 세트는 원탑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원탑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딱 한 번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이렇게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여하셔서 10분 남았거든요.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원탑 종목은 미리 공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눈치는 아마 채셨을 거예요. 오늘 10개 종목 중에 대부분 급등 나온 종목들, 오늘 좀 핫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중간에 생뚱맞게 에듀테크가 있었죠. 원탑 종목은 크레버스 종목입니다. 전일 교육부가 K-에듀테크 수출할 것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거의 뭐 교육주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정부가 AI 등 첨단 기술 활용한 에듀테크 제품 공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듀테크 산업이 연평균적으로 8.5%의 성장세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6년 11조 원의 시장 규모가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K-에듀테크 브랜드 개발과 에듀테크 진흥법도 정부에서 만든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밑밥을 깔아준 만큼 네, 크레버스라는 종목이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고요. 개별 이슈를 좀 보자면 올 초에 네이버와 AI 교육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가 이제 하이버 클로버 X를 출시를 했어요. 거기 연관돼서 교육도 이제는 챗GPT 활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 아마 한 3, 4일 전일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MOU 체결을 했습니다. 나스닥에서 전 세계 시총 2위인 종목이에요. 애플 다음으로 전 세계 시총이 큰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MS가 AI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MOU를 체결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네이버의 이제 클로버 X처럼 뭐 MS 같은 경우도 빙으로 맞아요. 해서 연계가 된다면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 공통 분모가 AI, 챗GPT잖아요. 여기서 플러스 교육이 된다면 이제 에듀테크가 완성이 되는데 거기 가장 선발 주자가 크레버스입니다. 이 크레버스는 제가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지금 매수하셔도 되고 종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원탑 종목이에요. 종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퍼주시네요, 보니까. 3일에서 5일 안에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집중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뭐 거저 하이스트봇의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이런 전략을 다 챙길 수 있을 것 오래 같은데. 걸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3일에서 5일 안에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고 물론 어느 정도의 폭으로 움직일지는 노란톡방에서 제가 정확한 뭐 진입 가격이라든지 목표 가격, 네. 손절가 알려드리겠지만 어차피 제가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에서 진입 사인을 드릴 거지만 방송 중에 진입하셔도 좋다. 미리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유가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내서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상 최대 실적이 상반기에 나왔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오가닉 마케팅, 오가닉이 그냥 자연스럽게 유기적이게 이런 느낌인데 오가닉 마케팅과 세일즈 전략으로 본격 추진을 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더 좋을 전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 쪽 수출도 지금 에듀테크가 이미 수출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쪽에. 그 베트남향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반기에 더 큰 폭으로 증가된다면 아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크레바스 쪽에서 코딩 교육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요즘 초등학생 분들 다 중에 코딩 교육 배우고 있죠? 코딩 교육 안 배우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방과후 교육이 네. 특히 코딩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활성이 되어 있고요. 정말 방과후 교육에 코딩 교육 안 배우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해외 산업 재개로 성장세가 앞으로 확대될 수밖에는 없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다 나와져 있다. 밑밥이 다 갈려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미끄럼틀을 탔죠. 작년 쭉쭉 내려왔네요. 네, 작년 그 고점이 3만 원대, 3만 7천, 3만 5천 원 부근이었거든요. 네. 거기서 거의 워터 슬라이딩 이상으로 여름도 아닌데 이렇게 쭉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기 바닥을 좀 다져서 손절선이 한 16,000원 선인데 여기 지금 딱 바닥을 다지고 아까 제가 그 에이스테크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하락 추세선을 쭉 가다가 고개를 한번 들었어요. 얼마 전에. 고개를 든 이유가 MS하고 제휴 때문인데 3차 익절가를 터치하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손절가 지금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사실 손절가가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더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바닥에서 손절이가 의미가 없는데 네. 이 선 지금 3차 익절가 22,500원만 강하게 뚫어준다면 저는 3만 원 부근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 바로 간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일에서 5일 안에 이 3차 익절가 부근 얼마 전에 윗골이 달고 내려온 이 갭은 충분히 한번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점에서 최근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터져줬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적이 1년 안에 없었거든요. 항상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 그리고 그 터진 이후로 눌림 이후로 여기 지지받는 지지 구간을 받는 종목들은 N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게 3일에서 5일 안에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종가 베팅은 크레바스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지금 잡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탑으로는 일단 크레버스고 또 오늘 당장 종가에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은 크레버스라고 했습니다. 일단 사실 어제장에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K-에듀테크를 수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호재성 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좀 흔들리지 않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하락권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다 보니까 당장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되고 또 3에서 5일, 이 3에서 5일 사이에 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자세한 전략은 사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지만 정말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손절가 거의 없지만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이 대응 전략 모두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거의 처음이죠, 전문가님.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FOMC도 가까이 왔고요.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 앞두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방산주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추석이나 설 연휴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추석 연휴 전에 좀 움직일 만한 섹터 종목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연휴 전까지 꼭꼭 집어 드릴 거고요. 연휴 이후로 갔다 와서 또 상승이 나올 만한 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종목도 제가 노란 톡방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휴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우리 전문가님과 생방송 도중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